네, 여러분, 한국의 역사 4강 좀 쉬었다 오셨나요?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지금 고구려의 멸망의 결정적 계기를 이제 설명드릴 차례가 왔어요. 이제 고구려 멸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고구려 멸망의 계기는 사실 복합적인 거죠. 5세기 말부터 598년 정도였죠. 그때부터 이제 20년 가까이 고구려는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와 계속되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는 비록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게 이제 한국의 속담으로 말하면 상처뿐인 영광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내부적으로는 국력을 매우 잃었어요. 자,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20년 넘게 전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힘들어졌을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내부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국민의 백성들의 대부분이 밖에서 전쟁을 하려고 군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은 그냥 전쟁하는 게 아니죠. 그냥 맨손으로 전쟁하는 거 아니죠. 무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무기를 만들려면은 무기 만드는데 돈 다 들죠. 그리고 농사도 제대로 못 짓죠. 군사들도 가서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형편없어진 거예요. 아주 나빠진 겁니다. 워스트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래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왕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면은 뭐 그 정도는 넘어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마저 없어요. 연개소문이라는 강력한 카리스마의 왕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배층이 또 분열이 되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프라이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히 이제 무서운 교훈이 여기서 나오는데 명분은 좋죠. 고구려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민족의 대단함을 그러니까 자기 국가의 대단함을 이렇게 알리고 홍보하는 데에는 탁월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가장 큰 약점이 뭘까요? 바로 이 내부적인 그 domestic economy situation, 그러니까 내부적인 경제 상황을 돌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경제 상황을 돌보기가 어려워지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불만이 폭증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이나 국가적인 어떤 그 가족의 어떤 먹고 사는 살림살이가 좋으면 국가에서 왕이 뭔가 강력한 커맨드를 내려도 명령을 내려도 거기에 대해서 잘 순응을 하겠죠. 순종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이 최악이고 그리고 지배층들은 분열돼 버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전처럼 그 자기 나라에 대한 자신의 나라, 내가 속한 나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심의 혼란입니다. 자, 민심의 혼란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삼국시대 때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신라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라라는 나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아요. 아까 고구려는 당나라하고 전쟁을 벌였죠. 그런데 신라는 당나라와 손을 잡습니다. 이게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으니까 고구려는 당나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나라 역시도 고구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니겠죠. 그리고 삼국시대에서는 사실은 크고 작은 전쟁이 영토 싸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은 나당연합군이 668년에 고구려를 공격하죠. 그리고 그냥 멸망이 됩니다. 참 국가의 멸망이 되게 허무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정말 600년 넘게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해왔던 고구려가 이렇게 신라와 중국의 당나라가 손을 잡은 그 나당 연합군을 통해서 단기간에 그냥 몇 번의 공격으로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참 허무하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당나라하고 신라가 손을 잡은 게, 자, 중국의 당나라와 신라가 손을 잡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신라하고 당나라가 고구려라는 나라를 나눠 갖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여러분 서글프죠. 국가의 역사가. 고구려가 망했어요. 고구려가 멸망했죠. 그러니까 멸망한 나라를 신라하고 당나라가 나눠 가졌어요. 당나라는 안동 도호부를 고구려의 옛 땅에다가 설치했고, 그 다음에 고구려 영토의 일부가 신라로 들어와요. 자, 그런데 나중에 고구려의 공백이 발해라는 나라로 이어집니다. 야, 이 발해라는 나라가 또 독특한 이제 해양 국가인데요.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러한 바다의 국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발해라는 나라로 이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신라가 고구려를 당나라와 손을 잡아서 멸망시켜서 그걸 이른바 삼국을 통일했다 해서 통일신라로 넘어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가 멸망이 됐고요. 다음 삼국시대 나라 중에 두 번째 나라에 속하는 백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백제라는 나라는 기원전 18년입니다. 기원전이죠. 기원전 18년 온조라는 왕에 의해 하남 위례성에 건국되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구글을 통해서 그 코리아 맵을 펼쳐보시면 한국의 남부 지역입니다. 사우스 아레아. 그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눠져요. 그 사우스 코리아에서도 남부 지역, 사우스 코리아 중에서 사우스 아레아, 그 중에서도 그 웨스트, 동쪽에 속하는 쪽이 경상남북도, 그 다음에 이스트죠, 이스트. 죄송합니다. 동쪽에 속하는 쪽이 경상남북도, 웨스트. 서쪽에 속하는 남부지역이 전라남북도예요. 하남 위례성은 바로 그 전라남북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백제는 바로 그 사우스 코리아 지역의 웨스트, 서부 지역. 바로 오늘의 전라남북도 그리고 충청도, 이 지역을 국가적 기반으로 삼고 성장한 국가가 바로 백제입니다. 그래서 백제는 여러분 제가 삼국시대 말하기 전에 열국시대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열국시대 때 삼한이 나왔잖아요. 마한, 진한, 변한. 원래 백제가 그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삼한 중에 마한이라는 국가의 일부였더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백제라는 국가도 성장을 하게 되죠. 뭐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형성이 되는 국가는 살아남기 때문에 백제 역시도 조금 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제는 3세기 때 제가 아까 방금 전에 그 코리아 맵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코리아 맵에서 웨스트 사우스 아레아에 속하는, 그러니까 서남 쪽에 속하는 지역군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지역, 오늘의 충청도, 전라도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어요. 자, 그런데 백제가 남부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었죠. 사우스 코리아 지역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죠. 삼국시대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국경이라고 하죠. National Horizon. 국경이 이렇게 정확히 결정되어 있는 국가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어요. 백제 역시도 마찬가지로 북쪽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고구려와 영토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계속해서 전쟁을 벌여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흐름을 보면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백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서부터 아주 강력한 군사를 바탕으로 영토 확장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면은
백제는 3세기가 되기 300년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1세기 100년대부터 먼저 치고 나갔다라면 백제는 3세기 때까지는 강력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다가 3세기경 되니까 충청도나 전라도 지역을 확장하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서 고구려라는 나라와 충돌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3세기 때 이제 부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세기 때가 백제는 전성기예요. 자, 국가적으로 전성기들이 다 있죠. 고구려도 4세기 때가 전성기였네요. 5세기 때나 4세기 때. 4세기 때 백제에 어떤 왕이 있냐면은 근초고왕이 있어요. 자, 근초고왕이라는 백제의 왕이 연개소문이라는 고구려의 왕처럼 상당한 카리스마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았대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려면 그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의 기술이죠. 테크닉 오브 워. 싸움의 기술. 싸움의 기술이 능했어요. 그래서 백제는 군사가, 여러분, 군대가 고구려보다는 이 군대가 약해요. 그러니까 무기도 약하고 군사의 숫자 자체도 약해요. 고구려와 비교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략이 뛰어났나 봐요. 이 4세기 때 근초고왕이. 전략이 뛰어난 4세기 근초고왕이 지금 고구려 지역 중에 하나인 거죠. 노스코리아. 지금 현대 상황에서는 노스코리아 지역입니다. 황해도 일부 지역에 진출하고 전라도 지역에 있었던 마한의 잔존 세력들을 병합하는 등의 대단한 전성기를 이뤘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아까 백제라는 나라가 제가 열국시대에서 있었던 나라, 느슨한 연맹 공동체라고 설명드렸던 그 마한, 진한, 변한 그 3한 국가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백제는 그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지만 군사가 고구려처럼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마한이라는 나라와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한 중에 마한이라는 나라는 삼국시대라고 알려진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국가가 있었던 당시에도 그 세력은 되게 약했지만 미미하게나마 남아있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마한. 그런데 4세기 때 이 근초고왕이 백제의 왕입니다. 이 근초고왕, 머리 좋은 왕, 전략을 잘 쓰는 왕, 전쟁에 대해서 아주 이게 영민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왕이 위로는, 북쪽 지역으로는 고구려와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하고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는 게 아니에요. 고구려의 일부 영토를 빼앗은 겁니다. 밑으로는 여전히 남아있는 3한 국가 중에 하나인 마한의 어떤 지역 세력? 로컬 솔저? 지역 세력을 완전히 하나로 통합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바로 전성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백제의 어떤 큰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백제의 전성기가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고구려라는 나라를 건드렸기 때문이죠. 고구려는 상당히 이렇게 전쟁에 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토를 넘보고 그거를 빼앗고 침탈하는 행위를 그걸 이른바 여러분 한국어로 침략행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침략행위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4세기 때 근초고왕이.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 4세기 때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침략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자신들이 전쟁에서는 신라와 백제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무기의 숫자에 있어서나 그리고 군인의 숫자에 있어서나 백제와 신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백제가 근초고왕이라는 그 머리 좋은 왕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영토를 빼앗았다. 이걸 용납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영토를 빼앗긴 다음에도 거기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땅 빼앗겼으니까 백제 너희 나라로 그냥 해줄게
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너희들이 내놔야 돼 하면서 전쟁을 계속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근초고왕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시대에는 왕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근초고왕 때에는 영토를 빼앗고 지키기까지 하는데 근초고왕이 또 언젠가는 왕도 죽잖아요. 근초고왕이 사망하고 그 다음 왕이 대를 잇자 고구려가 근초고왕만큼 그 왕을 후대 왕을 뭐 위협적으로 본 게 아니라 만만하게 봤다? 싸울만 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움을 걸었죠. 그러니까 백제가 고구려한테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그러면 고구려라는 나라의 특성이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땅만 되찾으면 휴전, 전쟁을 안 하냐? 그런 스타일이 또 아니에요. 고구려는 백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 기회를 노려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백제라는 지역이 원래 영토가 매우 넓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정도였어요. 근데 고구려가 이렇게 한번 자신감을 갖고 백제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계속해서 백제의 영토를 넘보는 거예요. 그리고 백제는 근초고왕이라는 머리 좋은 왕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뺏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뺏겼냐? 지금 여러분 서울을 보시면 서울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이 있죠. 지금 큰 리버가 있죠. 원래는 이 백제라는 나라가 이 서울을 포함해서 서울 위쪽 지역까지 다 차지했었어요. 그 노스코리아, 북한 지역 중에 개성이라고 있는데 그 개성 지방까지 죄송합니다. 평양 지방까지는 다 차지했었어요. 그런데 평양 뺏기죠. 그리고 고구려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전쟁을 벌이면서 내려오죠. 백제는 계속해서 패배하죠. 그럼 어디까지 빼앗기느냐? 바로 이 서울에 있는 한강 지방까지 다 빼앗겨요. 네. 이게 바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의 영토 투쟁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백제의 전성기와 쇠퇴기를 좀 살펴보셨어요. 자, 백제 이야기 이어갈게요. 자, 고구려의 침략을 받으니까 백제가 너무나 이렇게 위태로워진 거예요. 한강까지 뺏기고 그러면은 백제라는 영토는 얼마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침체기에 빠집니다. 왕이 힘이 없고 그리고 나라가 계속해서 고구려라는 나라한테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기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백제가 또 어디서 다시 한번 반짝 하는데 무령왕이라고 해서요. 백제는 무령왕 때부터 중흥을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왕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삼국시대의 역사는 왕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끝나는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무령왕 때부터 다시 한번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무령왕, 성왕. 그러니까 무령왕 다음에 성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백제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추스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특히 이 성왕이 외교가 뛰어난데요. 자, 성왕은 이걸 본 거예요. 백제라는 나라가 고구려하고 맞서서 싸우기에는 무기의 규모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뒤져요. 그러니까 1대1로 싸우면 패배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왕이 어디하고 손을 잡냐 하면은 신라하고 손을 잡습니다. 제가 아까 그 고구려가 멸망하는 계기 말씀드렸죠. 신라하고 손을 잡은 당나라와 함께 멸망을 하잖아요. 고구려가. 그러니까 백제 역시도 신라하고 성왕 때 손을 잡는 거예요. 자, 신라는 지금 어느 지역이에요? 고구려가 백제를 지금 정복하면서 쳐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신라는 바로 백제 옆에 이스트 사우스 아레아에 있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의 행정구역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경상남북도 지역. 거기가 신라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신라의 지역에서 백제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백제의 성왕이 신라하고 손을 잡아서 고구려를 이제 협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구려가 그때 당시에 서울 지역까지 오늘의 원래 백제의 영토였던 서울의 한강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다가 신라하고 백제가 손을 잡아서 성왕이 손을 잡아서 한강을 빼앗아요. 자, 그런데 신라가 배신을 하네. 네, 배신을 했다. 이거가 참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 왕이 이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왕이 직접 전쟁에 나서요. 네, 전쟁에 직접 나섭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 한참 벌이고 싸워요. 그런데 자, 신라하고 손을 잡았다고 하잖아요. 손을 잡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신라의 무기나 군대도 같이 합쳐서 고려랑 같이 싸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오늘의 서울 지역에 속하는 한강도 되찾아요. 그런 다음에 성왕이 자신감을 얻어서 자기가 직접 전쟁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밀어붙여서 고구려 정발 전쟁을 일으키자 해서 성왕이 신라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신라가 군사를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한강을 빼앗은 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이른바 북진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자, 성왕은 신라의 도움을 철석같이 믿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신라에서 더 이상 군대를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백제하고 고구려와의 이 군사력은 고구려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백제가 신라의 도움이나 신라와 함께 무기를 합치거나 군대를 합치지 않으면 고구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라가 그런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 이런 백제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밀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텍스트 보세요. 성왕 본인도 관산성이라는 이게 평양 위치하고 있는 지역일 겁니다. 거기서 죽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왕이 신라가 군대를 보내줄 거라고 믿고 고구려 지역으로 우리들도 왕이 영토를 빼앗겼었으니까 우리도 너희들의 영토를 빼앗겠다라고 해가지고 기껏해서 올라갔는데 신라의 군대가 오지 않으니까 이게 배신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이 된 거예요. 고구려가 또 전쟁을 잘해요. 그러니까 성왕은 여기서 고립이 되고 죽은 거예요. 그걸 바로 왕이 죽은 겁니다. 참, 왕이 여기서 전쟁에서 죽었으니 이 나라가 휘청휘청한 거죠. 휘청휘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운이, 여러분 이걸 이제 뭐랄까, 국운이라고 해서 나라의 기운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왕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왕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국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제 이후에 또 왕이 연결이 되겠죠. 이때가 이제 후계구도라는 게 있잖아요.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 전쟁에서 죽으면 아들이 왕으로 되죠. 그 두 왕이 있었어요. 무왕, 의자왕이라고 백제의 왕들인데 이 두 왕이 백제를 다시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국력이 또 소모됩니다. 자, 의자왕이라는 왕이 백제의 마지막 왕일 것 같네요. 이 백제의 마지막 왕이 내부적인 정치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고구려도 밖에서만 싸우는 걸 잘했지, 그러니까 아우터 트러블을 잘 관리를 했다라는 거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지만 내부적인 어떤 결속이나 단결을 다지거나 정치를 잘하지 못했던 거죠. 의자왕,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인 정치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력이 무너지죠. 그리고 결국에 아까 제가
삼국을 통일한 건 신라잖아요.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도 공격을 받아서 멸망해요. 자, 그런데 고구려가 먼저 멸망했죠? 그리고 백제가 그 다음에 멸망하는데 이렇게 멸망되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얼마나 세력이 대단했는지가 여기에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국시대의 두 번째 국가인 백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시간이에요. 좀 쉬셨다가 돌아오셔서 신라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